내 소개를 하겠다. 나는 21세기 샤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야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야는 존재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하야에서 왔고 바는 이집트어에서 영혼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개의 아이는 솔로몬의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인 야킨과 보아저에서 따왔다. 물론 당연히 구라고 일본어 야바이가 맞다. 나는 기독교 계열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다. 평범한 기독교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이단 사입이라 불리는 종파 중 하나이다. 나는 그때부터 일종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사입이 종교의 압박에서 합리성과 의심하는 태도라는 칼과 방패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겪는 무신론과 유물론의 길에 들어서진 않았다. 그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 대단하고 미스터리한 세계가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만화를 존나 좋아하는 새끼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꽤 큰 시험 하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모된다고 하는 시험이다. 나는 불확실한 시험 하나에 2년 이상의 시간을 쓴다는 가정 자체가 몹시 싫었고 다음 차시 한 번의 시험으로 붙어버려야겠다는 꽤나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남은 기간은 3개월이었다. 계획의 비현실성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매일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다. 그런 내게 위안과 안식이 되어준 건 소위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책들이었다.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바뀐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내가 만든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정말 단비 같은 말들이었다. 특히 네빌 고다드의 책들은 말 그대로 내게 성경처럼 느껴졌고 정말 충실히 밤마다 네빌링을 했다. 그리고 3개월 후 나는 최종 합격했다. 그저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많은 우연들이 적절하게 겹쳐서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 후로 하루 온종일 온갖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 책들을 읽다 보니 이것이 미국에서 유행했던 신사고 운동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았고 신사고 운동은 일종의 신비주의, 오컬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주제들에 관련된 의정부 정보도서관에 있는 사실상의 모든 책을 다 읽었다. 그러나 단 하나도 명쾌해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했다. 끌어당김의 법칙, 네빌 고다드, 하이매직 수련, 프란츠 바르돈, 메르카바 명상 등등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이 모든 결과는 지극히 모호했다. 그리고 내게 시련이 찾아왔다. Most of the time when people start this journey, it's going to be because they hit rock bottom in some way. Because for most of us, we would never start unless we were in a place where we didn't want to stay. 나의 시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언젠가는 밝힐 날이 오겠지만 나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삶에 관련된 이야기다. 나는 내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짓밟힐 상황에 놓였다. 여전히 심상화를 하고 명상도 했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우연히 칼 융의 책을 다시 읽게 된다. 나는 그때가 되어서야 페르소나가 칼 융이 창시한 개념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내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까지 영향을 크게 준 인생 게임인 페르소나 시리즈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단순히 제목만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게임 내의 모든 요소 곳곳에 칼 융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뭔가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과관계가 없는 두 사건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것 역시도 칼 융이 제창한 개념인데 나는 그 시기에 내 삶에서 가장 많은 동시성을 경험했다. 심지어 내가 좋아했던 래퍼 텐타시온이 남긴 미스터리한 황금 풍뎅이조차도 칼 융이 동시성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유명한 예였다. 이미 쌓아놓은 지식은 충분했다. 이제는 직접 느껴야 할 때였다. 나는 야밤에 산에 가서 명상을 하고 악마 소환 의식을 해봤으며 일주일 동안 방에서 고립되어 있기도 했고 쿤달리니 명상을 하다 이명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냥 일일 운세 수준으로 매도하고 비웃던 점성술을 진지하게 공부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서 얻는 지식을 뜻한다. 나는 그노시스를 정확히 알기도 전에
그노시스를 추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외의 서적들을 탐독하고 개인적인 수행을 병행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 저건 저런 뜻에서 배치된 거구나. 이 부지는 아마 위에서 내려다보면 팔각형일 거야. 맞네. 일종의 코드가 보이는 걸 알았다.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일종의 초월자가 된 것과도 거리가 멀었지만 이 세상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이 특정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당장 내가 지금 이 스크립트를 쓰고 있는 PC방 옆 벽면에 이런 게 붙어있다. 왜 뜬금없이 PC방 벽면 인테리어에 황도 12공을 나타낸 조디악 사인이 붙어있을까? 난 살면서 이런 게 PC방에 붙어있는 걸 처음 본다. 하여간 그때 나는 무모형 애호가 그랬듯 일종의 종교인으로서의 사명 같은 게 생겨나기도 했다. 진지하게 불자의 길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말했듯 나는 이런 영적 여정을 겪으며 내가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 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그래서 야바이군, 야바이티브라는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코드를 볼 수 있게 된 후 다시 본 만화, 애니메이션들은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사실상 현대 소년 만화의 틀을 만든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작가 아라키 히로이코는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편집자는 내게 프리메이슨에 대해 모른다면 만화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라고. 아마도 역대 모든 만화 사이에서 영원한 고트로 남게 될 원피스는 초고대 문명서를 꾸준히 주장 중인 그레이엄 핸콕의 저서들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귀멸의 칼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흡혈귀 서사의 연장이며 이 기호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라마슈투, 릴리투까지 올라간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20세기, 심지어 21세기까지 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화이자 우화였다. 나는 내 사명을 느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선동하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도 허황된 뉴에이지에 달콤한 환상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다. 이 코드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예전부터 샤먼이라고 불렀다. 칼 구스타프 융, 그는 현대의 샤먼으로 불리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의 강한 신비주의 성향을 비꼬는 의미에서 썼고 누군가는 그의 저작에 대한 경외심을 담았었다. 나는 이 채널의 이름을 21세기 샤먼으로 지었다. 이건 단순히 내가 현대의 칼륨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진지하게 들어도 되고 웃어 넘겨도 좋다. 나는 어느 날 강한 계시 하나를 느꼈고 그것을 받아 적었다. 2338년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확실한 건 우리 사이엔 모종의 접촉이 있었다. 마치 진격의 거인에서 시조의 거인이 시간을 넘어 과거, 미래의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몹시 불완전한 수준이었지만 난 지금도 그때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꿈일 수도 내 망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338년이 내게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접촉했던 24세기의 나는 무언가의 마스터 같은 존재였다. 마치 조조 2부의 완전 생물 카즈 같은 존재였다. 물론 카즈는 오만한 악당이고 허무하게 마무리되지만 그 정도로 마치 신화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나는 2338년 내게 접촉을 시도한 나를 24세기 샤먼이라고 부른다. 지금의 21세기 샤먼이 나는 24세기 샤먼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도플라밍고도 말했듯 단순한 방랑자와 무언가를 결단한 사내의 얼굴은 다른 법이다. 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와 함께 영상을 마치겠다. 구독자 4,000명 감사합니다.